3개의 EP를 발매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윤석 님까지 해서 다큐멘터리 한 편 있습니다. 현영애 감독님의 천천히 서둘러가 있고, 예. 이거는 한국영상자료원에 이제 보관하지 않고 있고요. 예. 저도 보고 싶어서 이제 감독님께 따로 직접 문의를 드려서 아나킨 프로젝트 일하면 무조건 도와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도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처음에 우선 축하드릴 일이 인디그라운드에서 이번에 2024년 독립영화 매칭 워크숍 퍼스트 링크로 최종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거는 이제 강덕구 작가의 블로그에서 부산 영화제를 가서 보자 하는 어떤 그 동력을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부시간에 사류와 이 소리붓다리 말고 감독님의 영상을 한번 접했더라고요. 그 강덕구 작가의 익사한 남자의 자화상 헌정 트레일러로 이제 먼저 처음 접하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 그 에피소드에도 두 분께서 뭐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실상 엎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소개되었는데, 이 소리굴다리는 어떻게 처음 출발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리굴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첼로, 리코더랑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 학교 선생님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대한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분 중에 한 분 자택 근처에 어떤 굴다리에서 추석 그때쯤에 이렇게 같이 술 마시고 놀다가 선생님이 리코더 불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굴다리에서 공연을 쳤는데 그때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처음에 굴다리는 그렇게 떠올리게 됐고요. 거기에서 좀 이상한 존재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착상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시각 문화나 AI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 전남 문화재단의 어떤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그 약간의 메이킹 영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고 비대면 공연 영상 작업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처음에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지원 사업을 이제 따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원 사업을 꼭 받고 싶었는데, 영화 시나리오 사실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든 호랑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썼었고, 홍자인 배우를 떠올리면서 홍자인이 주술사, 중국에서 온 샤먼 주술사로 출연하는 걸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그러면은 뭐라도 하자. 그래서 전남은 영화제 같지만 따로 없어가지고, 근데 뭐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계속 찍어야만 하나 그런 어떤 깊은 빡침이 있어요. 이제 아나킨 프로젝트한테도 질문 드리면 되게 상당히 이제 시나리오가 되게 독특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서 연기를 처음에 하셨는지. 감독님이 그 연기 지도를 많이 현장에서 해주셨고요. 그 평소에 저희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그 천천히 서둘러를 보면 두 분의 어떤
서둘러 천천히를 보면은 이제 두 분의 삶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때는 펑키 하셨는데 여기는 약간 톤 다운된 약간 누른 그 느낌이 나서 좀 반대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여기 그 뭐 메이킹 노트에도 적혀 있는데 즉흥과 우연에 되게 기댄 작품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처음에 그 마스터 플랜을 다 세우고 이제 하나하나씩 깨가는 이제 작업이 아니고 뭐 하나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작업인 것 같은데 그 형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좀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두 분 형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님들이라고 불러서 배우님들이 그 서둘러 천천히 그 영화가 나온 지가 11년. 네. 그때 10여 년 전쯤에 그 영화는 이제 간단하게 좀 영화를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덴마크의 그 크리스티아니아 아나키스트 공동체 히피 공동체라고 크리스티아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시는 다큐멘터리 예, 가서 공연하고 놀다 그때쯤만 해도 저도 그때 10여 년 전쯤만 해도 뭔가 사회적인 가능성이나 뭐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저는 담양에 살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축소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조윤석 형이 인터뷰 내용 중에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는데 자본주의는 확률 게임이고 계속해서 어떤 예측 가능하게 사람들을 만든다라고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되게 획일화시키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않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감정적 융월이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딱 하나만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시대 배경이 제가 찾아보니까 2046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대한학교에서 2026년이라고 써 있어서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전반을 이루는 그 발터 베냐민의 그 이론, 그런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과 사뭇 되게 비슷한 지점이 있다. 과거의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계속 쌓지만 계속 그 어떤 천사의 날개짓으로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가는. 근데 그런 게 그 이론을 되게 잘 이렇게 믹스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작업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이론은 사실은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영상이론과를 나왔지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발터 베냐민의 텍스트들 보면서 굉장히 어떤 힘, 위안을 얻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친구는 자기는 그게 성경처럼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저도 막 그 내용을 다 막 세세하게 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조악한 관념들, 이미지들, 뭐 그런 것들 중에는 그렇게 힘을 주는 텍스트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어떤 관념을 만들어주는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약간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드러내는 거를 좀 저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되게 적당하게 잘 믹스가 되는 거죠. 로브 채팅방에 이제 올려주신 이제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우선 방금 올라온 근력 운동, 휴게소, 야구나 뽑기 마트, 고기를 구우며 떡 뜯어넣기 등 종말을 걱정하면서도 매우 일상적인 것들을 담담히 해 나가는 것이 되게 재밌었는데 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려 하셨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사실은 이 영화가 뭐 처음 좀 파국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되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체적으로 알 수 있나? 난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파국이라는 건 그냥 이미지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닐까? 그게 되게 좋은 이미지든 조악한 이미지든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파국적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우겨서 약간 뭐 전쟁, 재난 뭐 이런 장면들도 나중에는 그래픽으로 이제 재현이 되고 그 주인공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단지 그 데이터의 오염만 문제였을까?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종말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이 부족해 보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저도 관객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고 오히려 한시아인 그거는 저도 궁금하다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밝은 화면이기 때문에 환한 화면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작년에 뭐 부산 영화제도 가고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차기작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트릴로지 3부작으로 이 내용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뭐 환경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원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시고 그 중간에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친절한 설명 감사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왜 중간에 환경에 관련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조인석 배우님께서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실제로 조윤석 네. 배우님이 그런 활동들을 지금 10년 넘게 10년 넘게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기도 하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하고 저도 오늘 여기 질문 주신 분이 그 강아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오늘 큰 이 스크린으로 그 강아지 뛰어오는 거를 꼭 보고 싶어서 본다고 하는데 그 강아지 뒤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동물들은 인물들의 달리기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그건 의미가 사실은 딱히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유의적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한없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덜함이 맞겠죠. 그런 어떤 서사적인 구멍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한없이 가벼운 저는 유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뭐랬어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봐주시기가 저도 그 진지하면서 되게 웃긴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웃으신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로는 오늘 가장 많이 웃어주신 것 그래요? 같아요. 한 장면을 꼽자면 이제 홍샤인 배우가 그 꽃길을 뜯을 때 그 물컵이 엎어지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담담하게 연기를 이어나가시는 그런 게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연출 연출 많이 땡고 정말 명작인 것 같습니다. 한 분께서 이제 질문 꽂으셨는데 영화를 보면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을 위한 생산처럼 보이고 영상의 완성을 위한 소비처럼도 보입니다. 극중 인물들의 삶과 연동해 본다면 살아가는 일은 이미지를 쌓는 일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소비하는 일에 가까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그 두 가지 안에서는 이미지를 쌓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뇌 속에도 이렇게 세포들이 기억을 담고 뭐 기억이라 하면은 뭐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중간에 그 광산 채굴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뭐 애플 본사도 나오고 송전탑도 나오고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한데 그 몽타주 그 작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AI가 지금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제 좀 제고를 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애플기사는 알아봐 주신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알아봐 주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원흉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콘이 있지 않나 저도 되게 그 영화 보면서 중간중간에 그 이미지들이 궁금해서 그 캡처를 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서 그 장면을 이제 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영화의 그 핵심은 마지막 마지막 굴다리에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와 그 몽타주 같은데 특히나 여기 영상 자료원에서 자료 제공을 한 그 서광재 감독의 구명열차와 그 쇼핑 카트 분명히 그 매칭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그 신고산 타령 그 전통민속 찬국단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랑 타령이 신고산 타령이라는 걸 알게 됐고 신고산 타령의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그 근대화가 되면서 신고산 새로운 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근대화 이후에 이렇게 떠나고 싶으면서도 떠나가서 이거를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약간 그런 어떤 내용이더라고요. 그 텍스트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옛날 한국 영화 이미지 중에 기차가 나온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이제 기차를 이렇게 친밀 영화고 예.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해석은 그 리뷰에 썼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그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그 고다르나 이런 영화들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다고 베냐민과 더불어서 그런 라인업들을 좀 설명해 주시나요? 영향을 받은 되게 영향을 제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파비를 떠올렸을 때 알파비를 그런 약간 좀 제가 보기엔 좀 우기는 그래가지고 미래라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크리스가 이렇게 한송대 같은 거. 그러니까 저예산 SF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화들을 아나킨 프로젝트에게도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사류에 이어서 출연도 하시고 그 음악을 담당을 하셨잖아요. 요번에도 약간 선곡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그 과정을 선곡은 제가 코로나 시기에 혼자 작업했던 솔로 앨범들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삽입곡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전적으로. 네. 감독님이 넣으신 거고요. 네. 중간중간에 퍼포먼스는 다 직통으로 한 겁니다. 평소에도 아나킨 프로젝트가 하는 음악의 어떤 유머나 저항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찾아보시면 올해 가열차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앨범도 지금 3개나 나오시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어요. 요 장면 그 운동하시는 장면에 따다가 그 통통이라는 뮤직비디오 쓰셨고 어쨌든 영화가 다큐 픽션이라는 장르로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걸 통해서 감독님이 무엇을 기록하고자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관객분이 질문해 주신 거 내용이 조금 제가 정리가 잘 안 되긴 했지만 저의 문제의식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영화 속에서 홍샤인 배우가 사람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진다는 느낌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홍샤인 배우님이 말씀하신 텍스트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감정들, 정서들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아까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파국적인 것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이미지가 큰 힘을 갖고 있고 원래는 영화가 그런 힘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되게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 스크롤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몇 시간째 계속 쇼츠를 본다든가 릴스를 본다든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뭉뚱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AI가 인간의 어떤 사고를 대신할 것처럼 지금 불과 1, 2년 사이에 AI로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로 영화를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객분이 질문해 주신 거는 이미지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동시에 보여지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 드릴 기회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생기실 거예요. 생각해 드는 게 눈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저도 신청과 노래를 인지는 모르고 나중에 엔딩 크레딧에 올릴 때 봤는데 어쨌든 제가 받은 메시지는 눈을 떠라, 인류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중간중간 이 눈 이미지들이 나오는 많이 이렇게 삽입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 저는 오늘 보다 보니까 새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화 찍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 보면서 느끼는 거는 새들이 되게 우주의 어떤 음표 같다 그런 느낌이
지금 저기 보이시는데 저도 이제 랜딩 크레딧 보다가 자문에 유은성 평론가님의 석자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계시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하던 선생님이었고 그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 최종 편집본을 보여드렸었고 거기에서 어떤 그 정리되어야 할 부분, 그다음 관객들한테 이렇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불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관객분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이제 해보자면 저는 사료를 상당히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그때도 이제 아나토 프로젝트가 용역 깡패로 나오는 지나가는 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료에서도 그 커플이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이제 한강까지 하지만 이제 스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커플들도 뭐 포기하지 않는 어떤 한 가지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는데 여기서도 이제 소래포도 두 분이 이렇게 가시지만 이제 죽음을 택하지 않으시고 맞서기로 하는 그 느낌이 저는 가거든요. 어쨌든 그 두 작품 사이가 텀이 길지만 되게 많은 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만드시면서 있으셨는지. 자료 같은 경우도 그 신부연 감독하고 같이 만든 영화인데 어떤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용산에서 마음인데 네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둘러 천천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AI 구원이 원하는 건 그 물질 문명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서둘러 천천히도 어떻게 보면 주류의 어떤 삶이 아니고 대안적 형태의 어떤 삶을 꾸리는 그 덴마크의 공동체 마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이제 담양의 그 대안학교가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 영화도 분명히 뭔가 연결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나키 프로젝트의 삶도 그거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보면 영화의 연기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드러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자류라는 영화를 신병 감독이랑 같이 찍고 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기도 했지만 어떤 그 다큐픽션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갖고 있었던 문제 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방법론으로 자료가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가 그냥 이 서사라는 틀 안에서 표현하기에는 굉장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의식이 조금 더 약간 그 다른 방향으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윤석 평론가님 소개도 해주셨지만 윤석 평론가님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를 포함한 어떤 동시대 시각문화 혹은 우리가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약간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갖게 되는 정서 같은 것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놓았던 작업이 소리보따리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홍샤인 배우님이 약을 삼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신 건지 감독님의 디렉팅이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사람이라면 약을 그렇게 삼키지는 않겠죠. 뭐 죽으려고
하는 각오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감독님이 다 주문을 하신, 연기 주문을 하셨습니다. 홍샤인 배우님이 굉장히 저하고 딱히 막 연기 디렉션을 한 거는 많이 없는데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정서 같은 것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그 자료에서도 한 장면 이렇게 나올 뿐이지만 어떤 되게 굉장한 저한테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고 같이 다시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못 읽었는데 여기 전통적인 소리의 향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주술과 전통 음악 등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구원도 파국과 마찬가지로 실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기 어려운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굿이나 전통음악을 썼던 이유는 아까 음소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내는 그 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소리는 또 다른 진짜 소리는 다른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그 옛날 굿도 그런 형태겠죠. 다른 차원에서 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해주시 못했지만 조윤석 10년의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그분의 이제 연기도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저도 하도 많이 영화를 봐서 저번 달에 서울 아트 시네마에 오신 거를 봤어요. 목소리를 하도 귀에 익어서. 어쨌든 그분도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영화에도 많은 자문을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셨는지 궁금해요. 아나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알고 있던 분들이기도 하지만 세 분 각자의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삶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믿고 갔던 것 같아요. 저 엔딩 장면 그게 불이 우연스럽게 켜진 것인지 아니면 저녁 7시가 되면 켜지는 네,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켜지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저는 조금 일상에서의 물론 이렇게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가로등이 이렇게 딱 켜질 때 그런 순간들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마승길 배우님이 살짝 놀라시는 표정 맞으시죠? 네,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불이 켜질지. 그 마지막 곡이 상당히 그런 지점에서 되게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이는데 홍샤인 배우의 그 노래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그게 굉장히 직설적인 가사인데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고관절 부상으로 그 집에서 누워 계신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다가 그거죠? 욕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아 하시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 가사를 썼거든요. 근데 가사를 쓰고 나니까 티베트 사자에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수동 사자에서라고 제목쳤습니다. 끝내 처음에 오프닝에 핸드시네마의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도
그렇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 개를 움켜쥐었다 다시 풀어헤치는 그 잡동사니들이거든요. 잡동사니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뭔가 그 별자리라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부인분과 함께 이 핸드시네마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어떤 소개와 어떤 활동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도현 감독 지금 이 영화에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신 신도현 씨랑 부부이기도 하고요. 지금 담양에서 오랫동안 문화재 그런 관련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둘이서 거의 둘이서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은 핸드시네마는 2015년 그때 만들어졌고요. 작업을 영화를 아까 그 지원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빡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통해서 먹고 살기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영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그때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지원을 기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아까 분노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계속 고색 중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서 소리고따리 같은 영화도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한 막 그 조악한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분명 비용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AI로도 어떤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신 네. 그 인디그라운드 퍼스트링크 그런 걸 통해서 어쩌면 이 영화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더 만나실 그 접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깊은 마음으로 꼭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겠지만 또 다음 작업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 아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어떤 즉흥성은 가능성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갖춰놓고 어떤 자본이든 인력이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굴다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지원 방금 전에 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은 이거를 그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식의 약간 작업이 조금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감독들에게 공명이 돼서 이런 식의 약간 즉흥이나 우연에 기댄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찍는 것과 포착하는 것과 AI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지는 앞으로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밴드 아나페 프로젝트도 고파수 류노위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밴드의 계획이나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냥 즐겁게 한평생 음악하는 게 목표이고, 네. 트볼로지 나오게 되면은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려요. 저 똑같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도 봐주시고 끝까지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리골다리가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저도 그것도 좋겠지만 또 다음 작업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구원을 받으면서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 아나킨 프로젝트 올해 3, 4, 5월에 EP가 나왔고요. 뭐 듣기 좋은 음악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에 가까운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예, 가사들도 엄청 기발한 게 많으니까요. 지나가다 한번 멜로 들려서 한번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이라기보다 제 생각은 저희가 듣기 좋아하는 음악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것을 마치겠고요. 그 현장 이벤트로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안내사항부터 좀 긴데요.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평등한 관객과의 대화를 지향합니다. 스크린뿐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자유집에서 평등한 관객과의 대화 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스크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도 질문이나 소감 남겨주실 때 캠페인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객과의 대화가 마이크 없이 진행됩니다. 네,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 QR코드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이벤트로는 이 인상 깊은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분에게 이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나오는 2023 독립영화 쇼케이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상영회가 모두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 발표한다고 하니 관객과의 대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GV가 살면서 두 번째인데요. 네, 많이 삐걱거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과 두 주연 배우분 직접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골다리 만든 국가수 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킨 프로젝트 홍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킨 프로젝트 마승길입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소개를 더 올리자면 이제 감독님은 이제 한예종 맞으시죠? 근데 졸업은 방송영화과로 네. 그래서 그 졸업 작품이 이제 사류인데 그 당시 재개발이 들어간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다큐 픽션이고 이제 부인신 신구현 감독과 함께 공동 연출한 작품입니다. 네. 여기 2층 도서관에 가시면 DVD로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킨 프로젝트 film을 소개해드리면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밴드 소개명을 보면 이제 허술함의 미학을 탐구하는 밴드라고 되어 있고 2005년에 밴드를 결성해서 올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보기로 결심하셨다는 어떤 멘트를 제가 벌써 봤는데 그래서 올해만 해도